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25년간 선수들을 지원해온 스노보드 대회 달마 오픈 챔피언십이 20회를 맞았습니다. 경기 이후 이어진 시상식에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도 참석해 꿈나무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4천여 명의 포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명상과 마음 치유를 중심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마음 챙김 포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교사고시 예상 문제집을 실험 데이터로 활용해 AI별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AI들이 상당 수준의 지식 처리 능력을 갖췄지만 지혜가 형성되는 인식 구조를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경허선사의 삶을 담은 영화 그 사람 경허선사가 오는 19일 관객들과 만납니다. 수행자의 위대한 면모뿐 아니라 얽매이지 않고 실천했던 인간의 모습에 집중한 작품입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문화유산 다량초장첫 학예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수덕사 근엽 성보관을 비롯한 우수거점 다량소장처 5곳이 업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첫 올림픽 메달을 남겨준 스노보드 태극 전사들 기억하시죠? 비인기 설상 종목이라는 인식 속에도 25년간 묵묵히 선수들을 지원해온 불교계 스노보드 대회 달마 오픈 챔피언십이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경기 이후 이어진 시상식에서 실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도 참석해 꿈나무들을 격려했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노보드 선수들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슬로프를 거침없이 질주하며 장애물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선보이다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자신과의 싸움에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지난 7일 강원도 평창 모나용평 리조트에서 열린 제20회 달마 오픈 챔피언십 스노보드 대회 현장. 정해진 순서 없이 제한된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인공 기물을 활용한 기술을 선보이는 레일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최고령 59세 참가자까지 전국 140여 명의 스노보더들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달마키즈들에게는 경험의 장이자 실제 프로 스노보드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회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엄청 긴장해서 실력대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달마에 참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스노보드 발전에 있어서 달마배만큼 크게 기여한 대회는 아직 없었고요. 호산 스님께서 엄청 좋은 뜻으로 스노보드 선수들을 잘 지원해 주시고 이런 대회도 잘 만들어 주셔서 좀 더 풍부한 시즌이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요즘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달마배 화이팅!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빅에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여자 스키, 스노보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라는 역사를 쓴 유승은 선수. 경기장 안팎에서 관세음보살을 수시로 염송하고 의지해 비로소 값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인터뷰로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달마배를 참가하고 지난 17회 달마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유 선수도 시상식에 함께해 꿈나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타는 걸 봤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잘 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오늘 달마배에서의 이 기분이나 분위기를 잊지 않고 계속 스노보드를 재밌게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주지이자 달마배 조직위원회 위원장 호산 스님은 알파인 종목 은메달리스트 김상겸 선수의 부인 박한솔 씨와 유승은 선수에게 특별 상패를,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달마배 입상 선수들에게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장학금, 부상을 전달한 스님은 이번 올림픽 메달을 계기로 설상 종목 저변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어쨌든 선수들이 주인공이죠. 그동안 가능성이었고 지금은 메달로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번 동계올림픽의 메달은 정말 어느 메달보다 설상 종목이 거의 꽃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 전원에게 각각 10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년간 총 20번의 대회를 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선수들을 지원해온 달마배는 사찰과 유수기업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대회를 검토하는 등 설상 종목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전국 4천여 명의 포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은 한국불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포교사단이 출범 26주년을 맞았습니다. 포교사단은 올해 명상과 마음치유를 중심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마음 챙김 포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모인 전국 포교사들.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26주년과 제13회 포교사의 날을 맞아 포교사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전법의 원력을 다지는 기념법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념법회엔 포교부장 정무스님과 강희수 포교사단장, 포교사단 대의원 등이 참석해 지난 포교활동을 돌아보고 미래 포교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행사는 5분 선명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교사들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다스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포상식에서 광주 전남지역단 자안 윤중근 포교사와 제주지역단 제주총괄 교정교화팀이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불교 발전과 청소년 교정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펼친 보살행이 인정됐습니다. 포교사단장상은 서울지역단 일원행 김종래 포교사를 비롯한 31명이 받았습니다. 포교는 단순히 불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보살행입니다. 말로 하는 포교 이전에 삶으로 보여주는 수행이 먼저이며 이해와 공감, 나눔과 실천이 곧 살아있는 전법이 됩니다. 전국 4,600여 명이 327개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단. 전국 포교사단은 군, 교정, 교육, 문화 등 18개 전문 분야에서 종단 포교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명상과 마음치유를 중심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마음챙김 포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불교문화해설사, 명상상담사, 불교 의례교육 등 핵심 교육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여 포교사 개개인의 역량이 곧 종단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안정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전달식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석 전 포교사단장은 명상포교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포교사들의 정진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포교사단 김기병 초대단장은 부처님 가르침의 시대적 의미를 강조하며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전, 공영, 홍익 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지구의 가르침이고 이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제14대 포교사단은 포교사 활동을 신나고 고급스럽게 라는 슬로건 아래 명상과 전문 교육을 강화하며 미래 포교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한 해에만 450여 불자들이 도전하는 일반 포교사 고시, 교리와 역사, 수행 체계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가 필요한 시험인데요.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AI가 포교사 고시 문제를 풀어본다면 어떨까요? 불교계 연구진이 실시한 실험 결과를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의사 면허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기록한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거대 언어 모델. 이런 AI가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사 고시에 도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학술지 한국불교학 제117집엔 다양한 AI가 불교 지식 체계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이해하는지 검증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 연구진이 쓴 불교를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시선,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 클로드, 중국의 딥시크의 포교사 고시 예상 문제집을 실험 데이터로 활용해 AI별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불교 지식에 관한 그런 연구는 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궁금함이 첫 번째였고요. 하나만 선택한 게 아니라 최근에 그래도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4개를 뽑아서 서로 비교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응답의 무작위성을 최소화하고 불교 교리와 역사 등의 분야에서 90개의 문항을 뽑아 실시한 연구. 실험 결과 제미나이가 97.78%라는 높은 정답률을 보이며 4개 AI 가운데 1등을 차지했습니다.
챗GPT 90%, 클로드와 딥시크가 84.44% 동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1등인 제미나이는 높은 정답률만큼이나 오답에 대한 신뢰 수준도 유독 높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절대적 사실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두레라든가 이제 이런 한국적인 용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비슷한 단어를 갖다 대답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문화적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좀 적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AI들이 교리 체계, 개념 구조, 사상사적 맥락을 잘 이해해 불교라는 전문 영역에서도 상당 수준의 지식 처리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례 절차나 작구의 정확성 등 수행과 전승의 맥락이 개입되는 영역에선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불교 교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불교적 지혜가 형성되는 인식 구조 자체를 내재적으로 재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협업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주제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번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적 과제, AI의 발전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인간이 지혜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달렸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2026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7일 경내 설법전에서 포교국장 신경스님 사회로 주지 현덕 스님과 입학생 등 총 1,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26학년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하고 1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지혜의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지혜의 가르침이기에 이번 입학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격을 향상시켜 더 자유롭고 행복한 가치를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총 1,500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며 역대 최다 모집을 기록한 통도사 불교대학은 강의실 내 AI 카메라와 고해상도 모니터 설치 등 최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교육 전문 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경허선사의 삶을 스크린에 담은 영화 그 사람 경허선사가 오는 19일 관객들과 만납니다. 수행자의 위대한 면모뿐 아니라 얽매이지 않고 실천했던 인간의 모습에 집중한 작품인데요. 양유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근대 불교의 대선사이자 선불교 중흥조로 평가받는 경허선사의 삶을 다룬 영화 그 사람 경허선사. 윤용진 감독이 연출한 이번 작품은 개봉 전부터 휴스턴 국제영화제 은상수상, 이탈리아 살레르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윤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위대한 수행자 경허선사로서의 모습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경허를 그리고 싶었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깨달음과 자비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정작 가까이 두고 있던 선지식들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해오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계기로 경허선사의 사상과 철학이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도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는 나병을 앓는 여인을 돌보는 경허선사의 일화를 중심으로 인간적인 실천행과 깨달음의 경지를 동시에 조명합니다. 2024년 4월경 심고감과 영불사 등에서 약 한 달간 촬영한 영화는 원경 스님, 지산 스님, 동희 스님, 일구 스님이 특별 출연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동희 스님의 본패가 영화 음악으로 사용돼 깊은 울림을 전하고 실제 불상 점안식 장면이 등장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출연 배우들은 경허선사의 삶을 연기하며 수행자의 참된 길을 새삼 느꼈다며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져 선사의 가르침과 자비의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몸은 법당이고 마음이 부처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꼭 망공스님을 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모든 대중들에게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 망공스님의 이제 행동이나 그 이제 눈길, 시선을 한번 관객으로서 경허스님을 바라본다면 또
다양한 이제 울림이나 재밌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는 19일 막을 올리는 그 사람 경허선사는 우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시작으로 상영관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흥행이 쉽지 않은 독립영화의 특성상 불자와 관객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작품의 의미를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자가 아니어도 이 영화의 종교적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깨달음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관객도 많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식을 벗어난 기행 대신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낸 선사의 진실한 삶에 주목한 영화 그 사람 경허선사. 한국 선불교의 정신이 스크린 속에서 현대와 다시 대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학예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수덕사 근역 성보관 등이 운영 성공 사례를 공유했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사찰과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무 역량 강화 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지난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아미드 호텔에서 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거점 학예 인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의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명이던 거점 학예 인력이 올해 20명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간담회 형식을 확대한 자리입니다.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은 문화유산을 다량 소장한 기관들을 권역별로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배분을 고려해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학예 인력을 배치해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을 둡니다. 다량 소장처 지원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그간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선 수덕사 근역 성보관을 비롯한 우수 거점 다량 소장처 5곳의 학예 인력이 업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수덕사 근역 성보관은 국보, 수덕사 대웅전 건축과정과 목조 연화대좌 조립과정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시에 활용하는 등 관람객에게 불교문화유산을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법 위주로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작년에 좀 외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영상도 많이 틀어드리고 불교대학 강의 저희가 해마다 4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런 자료가 많으니까 굉장히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장 유무를 알리기 위해 후령통 만들기 키트를 제작해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해인사와 송광사, 직지사, 화엄사 박물관 학예 인력들도 전시와 체험 행사, 불교문화유산 관리 현황 등 현장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전국의 불교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해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된 성보 2곳과 지원 학예 인력을 통해 다량 소장처 유무를 DB화하고 불교문화유산을 활용한 대국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회 제공을 사업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행됐으며 각 권역별 거점 다량 소장처 간 보존과 관리 격차를 줄이고 학예 인력들의 실무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화엄사말사 해동용궁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끊임없는 자비 나눔 공로를 인정받아 기장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은 지난 6일 기장군청에서 정종복 군수와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우수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에서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덕림 스님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장군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늘 전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지난해 부처님 모신 날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과 추석 명절 성금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가족센터 등 관내 10여 곳에 약 70톤에 달하는 공양미를 전달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관광객들에게 무료 국수 공양으로 나눔의 일상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